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에요. 1강 선사시대의 구석기와 신석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오랜만에 수업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1강 처음 찍는데도 여러 번 실수를 해서 계속 다시 찍고 있는데 혹시나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구석기 신석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이 선사시대예요. 그럼 이 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 과목 역사는 우리가 2학년 때도 공부를 했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흘러간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선사는 역사보다 먼저선, 역사보다 앞에 오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인류가 나타난 거는 채 3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인류의 시간 300만 년 중에서도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해서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문자로 기록한 것은 약 5천 년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 시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기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이 역사시대보다 앞에 있는 시기, 인류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없는 시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문자로 기록 앞의 시대, 역사 앞의 시대, 선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선사시대를 그러면은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보통은 우리가 도구의, 재료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돌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 시기는 석기시기, 석기시대. 청동을 활용한 시대는 청동기 시대. 철을 활용한 시대는 철기 시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앞에 있는 시기, 돌로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던 시기인 석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석기시대가 또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기시대도 우리가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나누는데 그중에 더 오래된 석기시대를 우리는 구석기시대, 그 다음에 조금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신석기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가 구세대, 신세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나누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석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는 그럼 언제 시작되었냐? 자, 인류는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어요. 인류가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점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반도까지 도착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언제 도착했냐? 약 70만 년 전에 인류가 한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얻었느냐? 자, 식량을 어떻게 얻었느냐? 주로 사냥과 채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냥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빙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이런 거대한 매머드. 옛날에는 우리가 맘모스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매머드라고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매머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머드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채집은 무엇이냐? 채집은 과일 같은 것들, 뭐 사과를 딴다거나 뭐 버섯을 채취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채집이라고 합니다. 즉, 사냥과 채집 전부 다 자연에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대한 맘모스를 사냥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사냥 못하겠죠. 그래서 무리생활, 무리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냥이랑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얻기 때문에 우리 한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에 있는 먹을 만한 것들을 다 사냥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먹을 만한 어떤 과일 같은 걸 전부 다 채집하면 이제 식량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동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하지 못하겠죠. 물론 기술이 부족한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에는 주로 어디서 생활을 했느냐? 첫째, 동굴 같은 데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동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집을 뿌렸겠죠. 자, 동굴 비슷한 걸 우리 또 뭐가 있냐? 바위근이라고 합니다. 바위근은 동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 이렇게 굴이 있어가지고 동굴처럼 엄청 깊은 건 아니고 얕게 그늘 정도 생길 정도로 이제 쏙 들어가가지고 한 여기 좀 얕지만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바위 그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집도 짓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을 뭐라고 부르냐? 막집이라고 부릅니다. 막집이라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막 지어서 막집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지어서 막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막집은 천막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로 천막 형태로 지은 초보적 형태의 집이다. 그래서 평지 위에다가 천막처럼 이렇게 기둥새로 위에 좀 뚜껑 정도 덮어가지고 임시로 지은 초보적 형태의 집을 우리가 막집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도구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 뗀석기라고 말합니다. 뗀석기는 무엇이냐? 석기, 돌로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 일부를 떼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돌이 있다면은 여기서 일부분을 떼어내서 여기 위에 원래 이런 모양이었겠죠? 그런데 여기 일부분을 이제 돌을 떼어내서 뗀석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돌 이외에도 돌은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딱딱한 다른 물건 뭐가 없을까 해서 뼈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짐승의 뼈로 도구를 만드는 뼈도구 역시 활용을 했습니다. 고래뼈로 만든 작살총 이런 거 보면 와우 상당히 뾰족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무기를 활용했던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뗀석기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우리가 집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름처럼 뭐겠어요? 뭐 하는 거?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커다란 자연석에서 윗부분을 이제 우리가 떼어냈죠. 떼어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좀 약간 자연적으로 둥근 부분을 잡고서 여기에 뾰족한 부분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주로 두꺼운 나무의 껍데기를 벗기거나 아니면은 동물을 사냥한 이후에 그 동물의 뼈를 부숴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먹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초기 구석기의 뗀석기가 바로 집게가 되겠습니다. 집게 이후에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 바로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 유명한 주먹도끼가 등장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손에 들고 주먹에 들고 찍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도끼 같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징이 찍을 수도 있고 여기로 찍을 수도 있겠죠. 둥근 부분으로. 그 다음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날카로운 부분은 자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 뾰족한 부분으로는 뭐 가죽이나 이런 데 구멍을 뚫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먹도끼는 흔히 만능석기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먹도끼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주먹도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원래 한 196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고학계에서 이 주먹도끼는 주로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집게만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고학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유럽의 구석기 문화가 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보다 훨씬 발달했다.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아주 옛날부터 발달된 문화를 만들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계에서 이제 통설처럼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주한미군이던 군인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군인이 되기 전에는 고고학을 전공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당시에 여자친구랑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천 전곡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막 데이트를 이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이 사람이 고고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탁한 거죠. 보니까 무엇이었다? 주먹도끼였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고고학계의 통설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주먹도끼를 발견했다. 자, 이거 바로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줄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아줄리안형 주먹도끼는 프랑스의 아줄 지역에서 처음에 출토되었다라고 해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부르는데 주먹도끼 중에서도 이제 양쪽을 날카롭게 날을 세운 그런 좀 발달된 형태의 주먹도끼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들어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주먹도끼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천전공리에서 대표적으로 출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지도가 있을 텐데 많고 많은 곳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전공리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연천전공리에서 당시에는 우리가 유럽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졌었던 주목도끼가 연천에서 발견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세계 고고학계의 흐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아프리카, 유럽이랑 아시아는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멀지만 서로 비슷한 형태의 석기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구석기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연천전공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천전공리 주목도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자, 여기 어딜까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요새 굉장히 핫하죠.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무려 방문객 수 3위에 해당되는, 와,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려 전 세계 박물관. 여러분도 아는 박물관이고요. 1등 루브르 박물관. 워낙 유명하죠. 2등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3등이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뭐 대단합니다. 그 유명한 대형 박물관보다도 방문객 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예, 그 정도로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분이 딱 가시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화재 중에 가장 먼저 딱 들어가면은 1관, 101, 첫 번째 관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을 딱 맞이해 주는 게 바로 이 선사관의 대표예요. 주목도. 들어가면 주목도가 딱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웬 돌멩이가 있네? 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은 이제 나랑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주목도끼 빡. 이 주목도끼, 연천 전공리의 주목도끼,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가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과 뒤지지 않게 비슷한 시기에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세계 고고학계의 역사를 뒤흔든 그 주목도끼,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세계의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전시를 배치한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중에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 연천 전공리가 가면은 그래서 이제 구석기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빼놓지 않고 해마다 열리고 있는 구석기 축제고요. 올해도 열리니까 여러분 기회 되면은 날 좋은 5월달에 열립니다.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포스터만 봐도 이제 딱 이해가 되죠. 구석기 축제. 이거 뭔가요? 이거 주목도끼. 여기도 주목도끼. 여기도 주목도끼. 여기도 주목도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이 포스터도 그냥 대충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디테일 같은 것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뭐 물건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밤에 귀해 먹기 뭐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목도끼 얘기를 잔뜩 했으니까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9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승배찌르개, 말 그대로 찌르개예요.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승배는 뭐예요, 선생님? 승배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한국말이에요. 자,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위를 우리가 승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연결할 수 있는 이음 부위가 있는 찌르개를 이제 승배 찌르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나무에다가 이 돌멩이를 결합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줄로 쿡쿡쿡쿡 묶으면 창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음 부분이 있는 찌르개 해서 우리가 승배 찌르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배 찌르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후기로 가게 되면은 돌멩이들을 작게 떼어내가지고 돌로 날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돌날도 활용을 했다라는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네요. 아무래도 돌 한 개로 무기를 만들면은 그게 굉장히 무겁고 깨지면은 어떻게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돌은 깨지면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날을 활용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날을 이렇게 하나씩 박는 시스템이라면은 만약에 이것이 깨지더라도 다른 걸로
섞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석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구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집게에서 주먹도끼로, 주먹도끼에서 승배찌개로, 그리고 점점 더 작은 화살촉 같은 작은 그런 구석기로, 뗀석기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구석기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석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뭐냐?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인류가 바로 농경과 목축을 합니다. 농경은 농사를 짓고 경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축은 가축을 키운다. 옛날에는 사냥만 했다면 이제는 어린 돼지 새끼 같은 것들을 키워서 큰 돼지로 만드는 우리가 기르는 목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부터는 무엇을 했다? 식량을 스스로 인간이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사냥 사진이 왜 바뀌었냐면 신석기 시대쯤 가면은 기후가 지금의 기후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매머드 같은 동물들은 없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동물들을 주로 사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석기 시대의 가장 핵심은 식량을 생산했다. 농경과 목축이 인류 역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량을 생산해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해서 식물을 길러요. 내가 열심히 돼지를 어릴 때부터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함부로 주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 정착 생활을 인류가 하게 됩니다. 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집을 만들어야겠죠.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 우리가 움집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움집은 움이 한국말이에요. 움은 이제 깊이 땅을 깊이 판 걸 우리가 움이라고 합니다. 장독 같은 거 묻을 때 우리가 움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움푹 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기억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땅을 판 게 중요합니다.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한다. 위에 지붕을 얹었다. 가운데는 불도 핀다. 초보적이나마 굴뚝이 있어서 연기가 올라가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 우리가 이런 것을 땅을 움푹 판 무슨 집? 움집이다.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둥 세우고 지붕 덮은 거니까 뭐 이 시기에 지붕이 대단한 지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집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막집은 평지 위에다가 천막처럼 지은 거고요. 움집은 땅을 움푹 팠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도구로는 무엇이 있냐? 바로 간석기가 있어요. 석기긴 석기인데 무슨 석기? 돌을 갈아서 만든 석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떼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점점 석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화살촉 같은 것도 그저 떼어내서 만들었던 구석기 시대의 화살촉보다 훨씬 더 정교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신석기 시대에 가게 되면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량을 저장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식량을 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맞는 그릇은 우리가 흙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라고 부릅니다. 자, 신석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토기가 그냥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토기,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스타일, 뭐가 있는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빗살무늬예요, 선생님? 이름이 빗살. 이 빗살 있죠? 이 빗살로 마치 긁은 것처럼 무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낚시도구, 그 다음에 그물추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가락바퀴를 이용해가지고 옷이나 그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락바퀴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락바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고 다니는 바퀴 생각하는데 가락바퀴는 그런 바퀴가 아니고요. 실을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가락바퀴의 모습 한번 보여줄게요. 가운데 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막대기를 연결을 하고요. 이게 가락바퀴예요. 그 다음 위에다가 엉킨 짐승의 털 같은 걸 그렇게 쭉 늘어뜨립니다.
그럼 이 가락바퀴의 무게에 의해서 이 가락바퀴를 뱅글뱅글 회전을 시키면 이 가락바퀴의 무게와 회전력에 의해서 이게 점점 더 엉킨 채로 늘어나게 되죠. 초보적인 형태나마 우리가 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락바퀴 역시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강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구석기 시대는 사냥과 채집을 했고 신석기 시대는 사냥과 채집을 했지만 플러스 무엇을 했다. 농경과 목축을, 즉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구석기는 이동생활을 했고요. 신석기는 정착생활을 했다. 구석기 시대 때는 동굴에 살거나 막집에 살았지만 신석기는 움집을 만들었다. 움집은 움푹하였다. 구석기는 돌을 떼어낸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는 추가적으로 토기를 제작하고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기도 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1강은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청동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